전일 미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6% 넘게 올랐고 이 가운데 M7 종목들이 시세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소폭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총을 앞둔 엔비디아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볼게요.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산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한 번 더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현재 건축 승인 건수가 나온 상황에서 현재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잡히긴 했으나 전달보다 낮은 수치가 나와주게 되면서 시장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원유 재고 그리고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과 그리고 좀 있으면 발표될 약 2시간 반 정도 뒤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엔비디아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첫 번째는 이사회 선출에 대한 것들, 두 번째는 현재 보드 멤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요것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보수 그리고 세 번째로는 PwC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하는 것,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주주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답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아래서 이사회 멤버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번에 비해서 이사회 멤버가 1명 빠져난 것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주총회 이후 향후 주가 흐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참 화두였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폭스바겐으로부터 약 7조 원에 해당하는 자본을 유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37% 급등하기도 했고요. 사실 어저께 장 후에는 5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폭스바겐은 독일 증시에서 1.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를 얘기를 하면은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의 자본을 제공하는 합작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대가로 폭스바겐은 자사의 EV에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전기 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두 회사는 향후에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EV 아키텍처를 공급하는 합작 회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최대 50억 달러 중에 10억 달러는 미리 자본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4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왜 리비안과의 합작 회사의 주가와 리비안의 주가를 받으면서 40억 달러의 자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윈윈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의 수요가 떨어져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버틸 만한 현금이 필요했고 반대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연기관차에서는 강세가 있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가 나오면서 이런 기술들을 메꿔줄 수 있는 리비안과의 합작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쪽 다 좋은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 리비안 31%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알파벳의 로보택시 자회사죠. 웨이모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알파벳의 산하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웨이모가 그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몇만 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마켓워치의 발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웨이모 앱과 신용카드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웨이모 로보택시를 24시간 내내 탑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전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승인된 웨이모 회원들 그리고 저희 전체 대기자 명단이 약 3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웨이모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주민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웨이모 같은 경우는 발표에서 안전운행에서 비할 데 없는 기록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 운전 차량보다 훨씬 더 사고가 적게 일어났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안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연방 규제 당국 NHTS에서는 여전히 웨이모 차량과 관련된 여러 충돌 사고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아직까지 확실하게 완전하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단계는 아니지만 다만 구글이나 결국 웨이모 쪽에서 자신들이 자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사고만 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회사들은 투자도 받고 좋은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게 네 번째 리콜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또 다른 리콜, 두 건의 리콜을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주행에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에는 커다란 영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NHTS에서 발표를 하기를 일부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가 나오면 작동이 멈출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가시성이 저하되면서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콜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짐칸의 트림 부품에 대해서 주행 중 부풀리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면서 만약에 그럴 경우 짐칸에서 여러 물품들이 쏟아지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부상이나 충돌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현재 리콜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리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3일 처음 주문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지난 4월에도 가속 페달 패드 문제로 4,000대를 리콜을 했었고 지난 2월에도 계기판의 글자 크기 문제로 리콜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러 건의 리콜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테슬라의 이미지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슬라 3%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